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1995년 2월 설립돼서 1999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이후 2017년 7월에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 게임, 뮤직,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매출은 플랫폼 부문 52.8%, 콘텐츠 부문 47.2%로 구분이 되고 국내 1위 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동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금융 습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카카오페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피코마를 통해 콘텐츠 사업에 대한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6조 1,360억 원, 영업이익 5,968억 원, 당기순이익은 1조 6,4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847.1%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견조한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의 성장으로 손익이 증가했고 지분법 주식 처분이익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카카오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카카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공시를 발표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는 이 회사에 관련된 사업 관련된 이슈, 풍문 또는 이 보도 자료에 대해서 공시상에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느냐라고 좀 공식적으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는 답변을 했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카오의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에 대한 보도입니다. 한국경제발 보도인데요. 2022년 6월 15일자입니다. 해명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 6월 15일자 한국경제 지면 기사에서 보도된 카카오 몸값 8조 5천억 원 알짜 모빌리티 매각 초강수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의 주주가치 증대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이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은 크게 확정과 미확정, 중요 정보 없음 또는 사실 무근으로 답변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확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매각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매각을 결정했습니다라는 내용은 없죠. 지금 미확정인데 내용을 보면 주주가치 증대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는 있다. 아직 매각을 암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확정이라는 것은 주주가치를 증대시키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성장을 위한 무언가의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 좀 보여지죠. 마지막 중요 정보 없음 사실무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각에 대해서 지금 추진한다 안 한다라고 좀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이 의사 결정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의 알짜 사업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매각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카카오 측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사실 그동안 IPO를 준비를 했었는데 왜 갑자기 매각 소리 나온 걸까요? 네, 지금 이게 시장에서 이 판단되는 어떤 이 많은 이 내용들, 그 IB 업계에서는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카카오가 사실상 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에 관련된 사업 부분이 골목상권을 좀 침해했다. 그렇죠. 사실상 이 소비자와 이 자영업자들 이게 또 특히나 이 택시나 이 대리운전 기사들과의 어떤 사업을 통한 어떤 수익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이 골목상권 관련된 사업을 이 대기업이 할 수가 있느냐
자, 이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뭐 지난번에는 뭐 국정감사에서 좀 크게 좀 질타를 받은 좀 이력도 좀 있었고요. 자, 이것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인가라고 좀 보는 관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의 상장이 지속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IPO 전 단계에 투자했던 FI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금의 어떤 약정 사항들이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투자 약정 사항들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어떤 이 투자 계약서 안에는 5년 안에 엑시트하는 조항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는 연말 안에 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 모빌리티가 골목 상권을 침해를 했다. 그리고 IPO의 연기로 투자금 회수 압박이 좀 높아진 점도 매각설의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실제 이 매각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사실상 지금 카카오가 야심차게 키운 사업이에요. 카카오 모빌리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매각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물론 뭐 골목 상권 부분에 어떤 사업 침해 요소가 좀 있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기업 집단 이전 더 이 자회사를 통해서 키워왔던 사업 부분을 이게 뭐 골목 상권의 침해를 받고 이런 요인 때문에 또는 정부의 어떤 규제 때문에 잘하고 있는 사업을 팔아야 된다는 이슈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종합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지금 FI 입장에서의 뭐 이 엑시트 관점이라 좀 보면 사실상 이 투자를 단행한 시점 이후에 5년 안에 뭐 상장을 하던 뭐 부분적인 어떤 사업 부분에 어떤 관련된 구조적인 개편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IPO가 좀 늦어지는 어떤 시점 안에서는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입했던 자금을 당연히 엑시트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크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카카오가 사실상 이 엑시트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요건은 좀 아니다. 이게 뭐 이 돈을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컨디션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요건은 아니다. 자, 이 점. 세 번째는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봤는데, IPO가 사실상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시점은 이 2022년도 들어오면서 지금 IPO를 추진했던 일정 모두가 다 철회되는 그런 사태들이 지금 초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상적인 기업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는 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적정한 기업 가치를 보장받는 것이 유리한데, 지금 사실상 좋은 시기를 지금 지나서 지금 인플레이션의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지수도 저점을 좀 하회하는 이런 상황에서 신규 IPO에서 상장을 좀 추진한다는 것이 상당한 좀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좀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각이 아닌 기존의 계획대로 IPO를 진행한다면 사실 지금 IPO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연내 상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 부분이 참 이게 답답한 부분인데, 네. 지금 SK그룹 역시도 지금 이 IPO 두 건을 좀 연기를 했었고, 지금 전체적인 IPO 대여들의 상장들이 무기한으로 좀 연기 결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사실상 이 카카오 모빌리티를 그래도 시점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기업 공개, 즉 이제 IPO 신규 상장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오히려 카카오 그룹의 어떤 가치 반영에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는데, 이게 사실상 매각을 한다라고 좀 판단을 했을 때 적정한 가치를 어떻게 좀 보상을 받을 것인가. 자, 이 여부가 아직 조율된 것이 아니고 이 매각 가격에 대한 어떤 이점 차이점이 좀 존재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좀 쉬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조회 공시 요구 사항들의 내용들을 보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 내용 안에는 매각과 상장이라는 모든 단어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는 하반기까지 이 시장 상황들을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좀 크겠지만, 지금 상반기 어떤 추세라면 당장 IPO를 통해서 기업을 상장시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어떤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 판도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일단 하반기의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고 진입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입장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국내 대표적인 성장주인 카카오가 연일 신저가에 신저가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제 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등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대표님,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도 짚어주세요. 네, 지금 카카오 보유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이게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를 거쳐서 카카오 그룹주가 이 비약적인 어떤 주가 성장을 좀 이끌어냈는데 지금 사실상 자회사의 어떤 상장도 추진이 좀 됐었고 이에 따른 어떤 이 가치가 반영이 좀 됐는데 오히려 주가 양상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6월 24일 지난해 6월 23일 17만 3천 원 대비해서도 거의 지금 뭐 반토막 가까이 반토막 이상 하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액면 분할 효과를 좀 거친다고 난 이후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에 3월 주가 기준보다도 오히려 더 하락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초가 됐던 3월 주가보다도 오히려 더 하락했다는 특히나 어떤 이 주가가 좀 크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데 저는 사실상 이게 기업 가치의 어떤 큰 훼손 부분보다는 지금 카카오 그룹주가 전반적인 상장 이후에 엑시트 되는 어떤 흐름들도 좀 있었고요. 기업 가치가 지금 다시금 조정되는 일종의 조정기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다시금 카카오의 기업 가치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데는 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각을 통한 것들이 매각이 카카오 그룹주 안에서는 사실상 호재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카카오 모빌리티를 하반기에 좋은 여건에서 상장시키는 것이 기업 가치 회복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 지금 신저가 부근이기 때문에 카카오 모아가도 괜찮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구간이 맞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까지 온 것은 맞지만 이게 사실상 이게 저점이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관망장세에 좀 맞지 않겠는가 좀 보고 이미 보유자 관점에서는 추세 대응이 좀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좀 하단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5,000원, 65,000원에서 65,000원에서 72,000원, 65,000원에서 72,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낙폭은 좀 심화되고 있지만 기업 가치의 회복 부분은 그래도 가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카카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65,000원에서 72,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일단 기업 가치가 조정되는 시기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카카오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VC입니다. VC는 2005년 설립돼서 202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골프용 운동 및 경기 용구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골프 경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음성형 GPS 거리 측정기 개발을 시작으로 시계형, 레이저형 거리 측정기와 연습 장치인 론치 모니터의 제품군, 골프 시뮬레이터 등 9가지 제품군의 총 45개 모델의 제품을 개발해서 국내 및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등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인 CNX 소프트를 통해 골프 앱 단골을 개발해서 출시를 했고요. 코스 그린 분석부터 실시간 핀 위치 제공 서비스, 주변 맛집 정보,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536억 원, 영업이익 84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9.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64.8%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골프 산업 시장 확대 및 지속적인 제품의 기술 개발과 신제품의 출시로 매출액 및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어제였습니다. 회사 역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있었는데 아까 카카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서는 회사의 어떤 공시상의 중요한 정보 유무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좀 물어보는 거고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내용은요. 보이스캐디 개발한 VC 퍼터 그립 글로벌 1등 인수입니다.
한국경제발 보도였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 6월 15일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보이스캐디 개발한 VC 퍼터그립 글로벌 1등 인수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당사는 디올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조성하는 펀드를 통해서 슈퍼스트로크 인수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시의 어떤 유형 관점 안에서 이 조회 공시의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회사의 답변은 이 중대한 단계 모멘텀 유무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답변에 대해서 유추,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회사는 글로벌 퍼터그립 1등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미확정, 자 검토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디올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조성하는 펀드를 통해서 슈퍼스트로크의 인수에 전략적인 투자자로 참여할지 말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일단 미확정이라는 것은 부인의 효과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략적 투자자로서 인수를 검토하는 것은 좀 맞지 않겠는가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VC가 슈퍼스트로크에 대한 인수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골프용 거리 측정기를 개발한 VC가 이 골프채 그립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사실상 2020년도 상반기를 좀 지나서 이 골프의 저변 확대가 너무 빠르게 좀 됐었죠. 그렇죠. TV에서도 이 골프 예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30을 주축으로 하는 젊은 골퍼들도 많이 유입이 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이 VC가 개발하고 있는 이 제품은요. 거리 측정기입니다. 이렇게 손목에 차서 지금 홀에서 이 기대까지 이 거리가 좀 얼마인지 좀 알려도 주고요. 어떤 이 코스나 이런 것들도 좀 잡아주고 이게 뭐 시계로 차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손에 껴서 레이저로 좀 찍어서 좀 보는. 그러니까 거리를 측정해주는 기기인데 이 골프의 어떤 편의 용품이었죠.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상 이 글로벌의 어떤 시장이 양분화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부시넬이라고 불리우는 이 제품과 사실상 이 경쟁은 좀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점유율 관점에서 크게 좀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국산화 관점에서는 이 사용성이 편리하고 용이하기 때문에 판매량은 좀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상장 이후에 추가적인 사업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즉 외형 확장의 기회를 판단했을 때 지금 세계 1위의 이 그립이 뭐냐면 이 우리가 이제 골프채 안에서 이게 손목을 좀 감싸고 있는 이 고무로 되어 있는 뭐라고 좀 설명해야 되죠? 골프채를 감싸고 있는 고무 그립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게 스트로크 이게 그 어디 제품이었죠? 지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슈퍼스트로크이죠. 네, 슈퍼스트로크. 이 네. 제품이 이 글로벌 1위로서 이 판매량을 좀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이 제품 좀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네네. 좀 주변에서 슈퍼스트로크라는 이 그립 좀 두꺼운 그립으로 좀 되어 있는데 거의 퍼터에 좀 많이 적용되는 그립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 인수를 좀 추진했다는 것은 VC 입장에서 오히려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적인 어떤 선택 요건이 좀 맞아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려는 선택의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 시장 진출도 점차 이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해외 시장에서의 전망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현재 이게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 슈퍼스트로크의 이 국내에서의 어떤 점유율이 크게 좀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저는 오히려 미국 시장을 인수를 통해서 오히려 보이스캐디의 미국 시장 진출도 좀 더 가파르게 좀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요건은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봅니다. 대다수 이 골프 시뮬레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오프라인의 어떤 이 골프 산업을 좀 인수하는 관점에서 대다수 이 골프장을 좀 인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VC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골프 관련된 용품으로서의 어떤 사업 역량을
확장하는 관점에서는 사업적 시너지는 좀 충분히 일어나지 않겠는가 좀 판단을 해봅니다. 네, 해외 시장 부분에서도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가파른 진출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표님 근데 골프 산업이 이제는 업황의 피크아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상 이거는 좀 동조할 수 없는데 이게 관점에 따라서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를 좀 접어들면서 최근까지만 해도 이 그린피가 굉장히 비쌉니다. 네네. 이게 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난 이후에 완연한 사실상 이 해외로서의 어떤 출국이 좀 보다 보편화되는 어떤 시점이라면 그래도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단계에서는 이 골퍼들의 어떤 유입률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어떤 시점이지 지금은 사실상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맞거든요. 지금 뭐 주말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코로나19의 이전과 조금 비교해 봤을 때 특히나 지금 여름같이 좀 더운 시즌에 좀 들어설 때는 할인도 좀 많이 하고 이 그린피들이 좀 비교적 좀 저렴했었는데 네네.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어떤 저변 확대에서의 어떤 영향 부분이 좀 피크아웃이다라고 좀 보는 관점이 좀 있지만 오히려 해외의 어떤 이 하늘길이 좀 더 빠르게 열리는 이 가셔야 되는 관점에서 골퍼들이 좀 해외로 좀 많이 나가게 된다면 국내 어떤 이 그린피도 상당한 좀 인하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에 따른 2030의 골프 인구의 어떤 유입률이 좀 증가되는 경우 오히려 실적도 조금 더 상쇄되는 시점이 아닐까 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업황의 피크아웃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VC 지금 2.75포인트 상승한 11,20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 장세에서 이 급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 좀 상승을 했죠. 최근 3거래일 연속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9,080원이 신저가 구간까지 좀 내려와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상 VC의 슈퍼스트로크 인수는 회사의 모멘텀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외형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북미와 일본 시장을 좀 더 빠르게 공략해 나갈 때 이게 사실상 이 보이스캐디의 어떤 판매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사실상 3분기 이후에 그린피 인하 혜택이 좀 더 가셔야되는 시점이라면 2030의 골프장, 국내 골프장의 어떤 유입률들이 조금 더 증가된다면 오히려 실적은 보다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추가 여력은 충분하다는 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지금도 사실상 매수하기 좋은 구간을 좀 보는데 자, 1차 구간은 9,200원에서 1,500원, 9,200원에서 1,5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드리고요. 지금 추세 매매에서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단기 추세 구간에서는 1,500원에서 11,000원, 1,500원에서 11,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VC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9,200원에서 1,5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단기 추세 구간에서는 1,500원에서 11,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슈퍼스트로크의 인수는 외형 성장에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3분기 이후에 실적 상승도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한일 네트워크스입니다. 한일 네트워크스는 1998년 설립돼서 2006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 및 전산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버, 스토리지, 방화벽, 스위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은 자체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기업에게 디지털 기기, 유무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의 인프라 자원을 임대하거나 이미 구축한 기업에게 유지 보수, 부가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IT 제품들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 IT 벤더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제품 판매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283억 원, 영업이익 130억 원, 당기순이익은 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0%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2.4%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부문의 수익성 향상과 보안 사업의 이익 구조가 개선돼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한일네트워크스 공개 매수 결과 보고가 있었는데 이거 이전에 5월 13일자 기타 경영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영사항입니다. 한일네트워크스 보통 주식의 공개 매수를 선언한 바 있었는데 공개 매수자는 유베이스입니다. 현재 최대 주주입니다. 보유 주식수는 지금 50.10%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공개 매수의 목적, 자발적인 상장 폐지를 신청하기 위함이다. 2022년 5월 13일부터 6월 10일 29일간 매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결제일은 바로 어제였죠. 2022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공개 매수의 주식은 한일네트워크스의 보통 주식이고 주당 12,000원에 매수하는 것입니다. 공개 매수 예정 주식수는 전체 42.79포인트에 해당되는 511만 4,695주를 매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공개 매수가 모두 다 완료가 됐다면 유베이스의 경우에 92.89포인트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 판단상 내용도 더 보도록 할게요. 공개 매수자는 공개 매수자 소유 주식의 소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공개 매수의 응모율에 관계없이 공개 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예정이고 매수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회사가 지금 이 최대 주주가 50.05%포인트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고 지금 최대 주주 지분과 자사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511만 4,695주 전체 발행 주식의 42.7%에 좀 해당이 됐는데 네네. 자, 이에 따라서 공개 매수가 일정대로 잘 진행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공개 매수 최종 결과에 따른 보고서가 있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매수 결과 보고서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공개 매수 예정 수량 및 가격은요. 주당 12,000원에 511만 4,695주를 현금으로 매수하겠다라고 최초에 신고를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응모 또는 매수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주식수는 511만 4,695주인데 실제 응모한 주식의 총수는 398만 7,943주. 이에 따라서 매수할 수 있는 총량 주식수는 398만 7,943주를 매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공개 매수 기간은 6월 10일까지 해서 어제 바로 결제가 좀 됐었고요. 공개 매수자 이후에 주식 등의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398만 주의 이 공개 매수 응모 주식을 모두 매수하고 난 이후에 전체 비율은 지금 현재 83.46포인트에 좀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공개 매수 전 지분은 50.10%였는데 398만 7,943주의 인수 이후 997만 7,475주 83.4%를 인수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저희가 한 달 전 방송에서 한일네트워크스 공개 매수에 대해 사실 다뤘었잖아요. 공개 매수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약 511만 주를 공개 매수하기로 했었는데 결국 응모 주식 수는 400만 주도 안 되네요. 대표님, 그럼 자발적 상장 폐지 힘들까요? 네, 일단은 이 요건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공개 매수가 좀 가능한 전체 지분율은 95%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회사는 자사주를 포함하고 자사주를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지분은 92.89포인트만 취득을 하면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됩니다. 네네. 92.89포인트를 취득하게 되면 사실상 자발적 상장 폐지 요건을 성립하게 된 요건인데 지금은 자사주의 취득 여부와 관계없더라도 지금 83.46포인트이기 때문에 92%라고 하더라도 약 9포인트, 지금 9포인트에서 많게는 한 10포인트 정도의 추가 공개 매수 응모 주식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6월 10일까지 공개 매수 절차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회사는 다시금 자발적 상장 폐지를 위해서 추가 공개 매수를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공개 매수가를 좀 조정한다든지 다양한 방법, 장내에서 실질적인 어떤 취득을 통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자발적 상장 폐지의 요건은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공개 매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대표님, 그렇다면 우회 상장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우회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는 지금 힘들죠. 지금 83%라는 건 사실상 이게 우회 상장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공개 매수 자체가 사실상 자발적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자 이에 따라서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 이걸 번복하고 우회 상장 효과를 한다? 이건 주주를 희롱하거나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성립 요건을 가져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예상치를 하회하는 공개 매수율이라는 것은 아마 공개 매수의 어떤 희망가가 12,000원으로 좀 책정이 됐는데 네네. 이게 투자자가 좀 판단할 때는 이 12,000원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12,000원이 이 주주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 저렴한 수치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회 상장의 성립 요건은 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공개 매수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 매수가를 조정을 하던가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대응 전략까지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잠깐 차트를 보면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78% 하락한 11,950원. 지금 공개 매수가보다는 지금 한 50원 정도 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여기서 추가적인 공개 매수를 진행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개 매수는 끝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이 유베이스의 입장에서는 장내 매수를 하던 자사주 취득을 하던 어떤 의사 결정을 통해서 예상치 한 9%에서 10%까지의 어떤 추가 지분을 획득해야만 자발적 상장 폐지가 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다시금 공개 매수가를 조금 더 높여서 진행할 가능성이 1한. 두 번째, 회사의 이 이익 잉여금을 통해서 장내 매수를 하는 것이죠. 장내 매수를 통해서 또는 자기 주식 취득을 통한 자발적 보유에서 자발적 상장 폐지 요건을 좀 충족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는데 아직은 공개 매수 신고 이후에 종료 절차가 좀 끝났기 때문에 지금 9%에서 추가 10%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 소위 지금 주가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소위 말하는 좀 알박기도 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판단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게 추가적인 공개 매수가를 올린다라고 좀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부분은 좀 매우 좀 리스크하지만 최근에 이 공개 매수가가 12,000원을 기점으로 조금 더 좀 나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요건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은 12,000원 기점 미만에서는 그래도 매수하기 좀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 좀 저는 판단을 해보거든요. 그렇지만 기회를 좀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1,500원에서 12,000원, 11,500원에서 12,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면서 이후에 회사의 어떤 자발적 상장 폐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어떤 절차에 따른 기대감은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일 네트워크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1,500원에서 12,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추가 공개 매수가를 올린다고 단정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후 추후 상황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